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장미, 연성. 간밤 내린 비에 붉은 입술 함처럼 물기 머금고 고혹한 자태 넝쿨 희감아 불붙게 한 꽃의 요정 황홀의 극치여 펄펄 끓는 생명의 빛빛으로 미련 없이 열정 뿜어내고 진한 향내 고독한 심장 느살게 하느니 장미는 5월에 피어 꽃의 여왕인가 5월은 장미가 있어 계절의 여왕인가 한겨울 땅속 시러운 가슴 부담고 있다. 용암 뿜어낸 듯 시뻘겋게 토해내는 생명의 불꽃 온기 잃은 나의 가슴 나의 영혼도 활활 타는 너의 불씨로 생명 불어넣어 찬란하게 불타는 사랑이고 싶어라. 너무 아름다워 차라리 슬픈 장미야. 떨리는 입술로 입맞춤 해주리. 오래지 않아 선하게 떠나가야 할 아픈 그날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앞에 불렀던 한계령은 정덕수 작시 한덕규 곡입니다. 이 노래는 강원도 양양 출신 정덕수라는 젊은 사람이 당시에 그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문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 소질이 다분했죠. 그래서 이제 고뇌하면서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을 처음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음악다방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제 끌적거리는 그 시 같은 것도 낭송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고향에 내려오면 한계령을 넘는 중에 그 자기의 삶의 고단함과 많은 생각들, 회한, 막 이런 아픔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19살이었는데요. 사람이 한계령을 넘으면서 시가 써졌더랍니다. 그것이 한계령의 서서라는 시인데, 그거를 시를 지어가지고 음악다방에서 이제 자기 시를 낭송을 했어요. 그때 이 낭송을 들었던 한덕규 작곡가이기도 하고 노래 이제 부르는 이제 이 가수가 이 낭송을 한덕규 씨가 그 시를 이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달라고 한 겁니다. 그 DJ에게 달라고 하니까 자기 시를 굉장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선뜻 고마갖고 건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덕규 씨는 이 시를 즐겨 이제 읽었는데 어느 날 하덕규 씨도 이제 좌절과 절망감에 이제 한계령을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불현듯 그 한계령의 서서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고 거기서 작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음, 자기 고향이 그 강원도 홍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작곡을 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정덕수 씨가 지적소유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중에서 그 시 전반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고치질 않았지만 거기 시의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이렇게 간추려서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 그 작곡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그 사례를 양복 한번 해줬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덕규 씨는 이제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노래집을 이제 만들었죠. 음반을 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3집까지 내었는데 처음에 2, 3집은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있잖아요. 함춘호 씨는 함께 이제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처음에는 그 한계령을 불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양희은 씨가 불렀을 때는 이제 자기가 작곡 그, 어, 그 시도 자기로 그냥 하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얻어가지고 작시 작곡을 다 하는 거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장미입니다. 연송 제가 지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어느 집 주택 그 담장에 쭉 넝쿨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기가 이렇게 간밤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보고 아주 너무너무 경이로운 그런 막 피어가지고 최고의 극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장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시를 쓰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뒤로 5월에는 언제나 5.18의 영령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장미의 그 열정과 그 피 끓는 그거를 5월의 영령들과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도 이 시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5월이고 또 장미 계절이고 해서 이 시를
읊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경에 관한 그런 강의를,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인사 안 드렸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전쟁과 전쟁이 인간과 지구를 얼마나 파괴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구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듭니다. 24일이면 석 달째가 되는 거죠. 2월 24일 날 침공을 했으니까요. 러시아가. 미국이나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를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어쩌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갈지도 모르겠다. 이 끔찍한, 그게 이제 틀려야 되는 것이지, 맞으면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급이나 군수물자를 취급하는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은 환호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그러고 환호를 하고 한편에서는 수천 수만이 죽어가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난을 또한 다른 나라로 자기 그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우성들인데 자기네들은 돈 벌 기회가 호기가 왔다고 환호하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세상의 인간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세계 제1차 대전이나 제2차 대전 때 어떻습니까? 무기를 팔아서, 또 기름이나 에너지나 그런 걸 팔아서 세계 최강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는 나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 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은 영토 확충과 자기의 패권 확립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결전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국민들만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구 30% 정도 인한 550만 명 정도가 타국으로 피난을 가고, 또 국내의 난민은 한 900여 명 정도가 떠도는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경제 40%가 축소되고 GDP가 4분의 1 정도 줄었으며 건물이라든지 교량, 학교, 공장이라든지 문화재 등 모두 도시 전체가 너무 많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경제적 피해 규모만 해도 5,500억 달러 정도 이상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 포화를 피해서 이제 인접 국가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죠. 뭐 폴란드라든지 한가리라든지 로마니아라든지 그런 데로 이제 피신을 갔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광주 시민들이 상금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고려인들을 폴란드를 거쳐서 오게끔 이렇게 비자를 내서 오게 해서 고려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박탈한 인류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상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은 또한 엄청난 환경오염을 야기합니다. 전쟁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까지도 희생시킵니다. 전쟁은 수많은 전투기라든지 장갑차, 탱크, 군용 차량 등 많은 무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한 무기들은 연료가 뭐겠습니까? 석유나 화학약품을 이용을 하니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독성을 배출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려온 정보에 의하면은, 그 보도에 의하면은, 푸틴이 여차하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 된다면, 거기다 방사능까지 이 지구에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쏟아진다면, 참으로 가공할 사태가 또 벌어지겠죠. 핵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화학약품이나 화학약품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십 년, 수백 년의 후유증을 남기고 원상으로 돌아가기에는 그 원상으로 돌이키기에는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고요. 한 예로 1991년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전 600개 중에서 500개를 폭발을 했죠. 불태웠죠. 그러니까 원유를 실은 그 수출선을 또 폭발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100만 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바다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전쟁이죠. 그 원전 500개에서 밤낮으로 불타고 있을 때 나는 이산화탄소, 연기, 뭐 그을름 이런 것은 온 세계의 공기를 오염시키겠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에도 그을음이 발견될 정도였다고 해요. 쿠웨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해안 460km 정도를 시커멓게 뒤덮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그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건데 한 2년, 2, 3년 동안에 그 새까맣게 있는 태안반도를 뭐 학생들, 군인들, 뭐 민간인 총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기름을 닦고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닦고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에, 에, 많이 들었고 보고 이제 보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제 그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부 어획량이 90% 정도가 감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아니면 어느 국가 간의 전쟁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죠.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둔화시켜지고 고금리에 실업 증가이고 인플레이션까지 전 세계가 연동되어 있죠. 수출을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거나 무슨 물품을 구입하고 못하거나 비싸지거나 막 이런 연계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21세기 이 세계는 어느 한 국가의 독립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죠.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 계층들은 전쟁에 책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산탄소 막 하지도 않고, 뭐, 환경에, 그 전쟁에 책임도 없고, 또 환경오염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모든 것을 한 건 선진국이라든지 산업, 그 공업국가들, 발전된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개발 국가에서는,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물가가 이제 전쟁을 하면 세계 물가가 오르고, 특히 기름이나 식량이 비싸지거나 또 구매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가난한 그런 국가나 그 사람들은 더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타기가 오고. 근데 고통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지구를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결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고착된 작금의 21세기에 와서 영토 확장의 망상이나 경쟁심, 승부욕을 위해 경솔한 침략행위나 전쟁은, 그리고 국가폭력, 5.18이 벗이 왔습니다만 5.18과 같은 그런 국가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코 용납해서도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지구를 파괴하고 또 자국이나 타국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독재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사람입니다. 국가 폭력을 야기시키는 것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책무와 폭넓은 통찰력을, 종합적인 통찰력, 사회적, 철학적 그런 통찰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지도자가 국제 정세에 의해 또 강대국의 요구에 의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일지라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서 전쟁을 막아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존하거나 굴종하거나 또한 전범 전력이 있는 어떤 나라, 인근의 이 나라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거나 국익을 침해케 하는 경우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상에서 그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5월달이 오고 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 또 북한에서도 이제 핵실험을 하고 있고, 또 그 인근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선제 공격이니 이렇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뒤숭숭한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1, 2차 대전에서 다 경험을 했잖아요. 독재자들이 그 말로 독재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나를 그럼 이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들 정말로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최고의 주 목표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올해는 국가폭력에 대한 5.18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전쟁은 환경오염의 최고의 그 음, 환경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오염원이다. 전쟁은 환경의 치명적인 오염원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국민의 생명도 그렇고 인간의 생명.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동안 또 실록이 더 짙어집니다.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사시면서 지내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